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산업 분류 했었죠. 오늘은 직업 분류입니다. 직업 분류의 개정 내용은 문제를 같이 보면서 문제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 표준 직업 분류. 네, 현재 제7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제7차 개정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전문 기술직의 직무 영역 확장 등 지식 정보화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했다. 네, 7차 개정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직의 직무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분야의 신성장 직종을 반영했습니다. 과학기술, 문화 콘텐츠 직종이 이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서는 뭐 데이터 분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이 신설되었고, 문화 콘텐츠 분야도 이제 많이 직업들이 이제 신설 세분됐는데,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그리고 UX UI 디자이너라고 하죠. 사용자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공연, 영화, 음반 기획자 등을 신설 혹은 세분했다. 그래서 과학기술, 문화 콘텐츠. 2번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직종을 세분하고 신설하였다. 네. 세분하고 신설하였다는 것은 관련 산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죠.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수요가 많아졌어요. 일자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세분 신설되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되고 있죠. 또 놀이치료, 행동치료. 네, 그래서 놀이 및 행동치료사가 신설되었습니다. 3번 고용 규모 대비 분류 항목이 적은 사무 및 판매 서비스직을 세분하였다. 네, 사무 및 판매 서비스직은 고용 규모 대비 분류 항목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을 했다. 사무직에 대학 행정조교 새로 생겼고요. 증권사무원, 또 행정사, 중개사무원 이런 것들이 신설되었습니다. 4번 자동화, 기계화 진전에 따라서 기능직, 기계조작직 직종이 세분되고 신설되었다. 네, 자동화, 기계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사람이 할 일이 더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직, 기능직, 기계조작직의 일부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세분 신설된 게 아니라 기계화로 인해서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이쪽 분야는 통합이 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 주요 개정 방향,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난 개정 이후 시간 경과를 고려해서 전면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되 중분류 이하 단위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였다. 중분류 이하 분류 체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였다. 네,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대형 재난 대응 및 예방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방재기술자 및 연구원을 신설하였다. 그렇구나. 3번 포괄적 직무로 분류되어 온 사무직에 대학행정조교, 증권사무원, 기타금융사무원, 행정사, 중개사무원을 신설하였다. 네, 1번 문제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죠. 네,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제조 관련 기능 종사원, 과실 및 채소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섬유 제조 기계 조작원, 기계 조작 기능 관련 직종 어떻게 됐다 그랬죠? 네, 통합되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기계의 발전에 따라서 사람의 할 일이 점점 줄어드니까 직, 어, 직업 분류는 오히려 네, 통합이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대분류 1. 방송 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를 영상 관리자로 명칭을 변경했다. 틀렸습니다. 이게 반대로 됐어요. 영상 관련 관리자가
방송 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 나머지 선택지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W2. 한의사를 전문 한의사와 일반 한의사로 세분하였습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소아과 의사를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사로 변경하였고, 정신과 의사도 명칭이 바뀌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 이렇게 네,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W4 문화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를 신설하였다. W5 자동차 영업원을 신차와 중고차 영업원으로 세분하였다. 네, 판매 직종 관련해서 분류를 세분하였습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W3 사무종사자에 신설된 것. 7차 개정에서 사무종사자에 신설된 것은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분류의 목적입니다. 직업분류를 하는 목적은 각종 사회경제통계조사에서 직업단위의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 알선을 위한 구인구직 안내 기준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국표준산업분류 공부할 때 목적, 대표적인 오답지였죠. 이게 취업 알선을 위한 구인구직 안내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아니고 직업분류의 목적이 된다. 네. 다음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 결정 기준이 됩니다. 또한 직업분류는 직종별로 특정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 생명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됩니다. 산재보험료율, 생명보험료율, 산재보상액,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으로도 직업분류가 사용이 됩니다. 네,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에서 직업분류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각종 사회경제통계조사의 직업단위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취업 알선을 위한 구인구직 안내 기준이다.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 결정 기준으로 활용을 한다. 산업활동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산업활동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표준 산업 분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 틀린 내용. 2번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목적 및 활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업 알선을 위한 구인구직 안내 기준,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 결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실직자의 직업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은 아니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산재보험률, 생명보험률,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이 된다. 정답은 3번. 3번.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분류의 개념과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알맞은 직업분류 단위는 직무범주화 기준에는 직무별 고용의 크기도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직무별 고용의 크기가 기준이 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어떤 분류 단위에서 최소 1000명 고용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나요? 어떤 분류 단위? 네, 세 분류 단위에서 최소 1000명을 기준으로 직업분류를 하였습니다. 다시 표준직업분류는 세 분류 단위에서 최소 1000명 고용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4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념과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유형한 이런 직업분류를 우리나라 직업구조 및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한 것이다. 네. 여기 요 앞가지의 설명은 국제표준직업분류에 관한 설명이고, 이 국제표준직업분류를 우리나라 직업구조 및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한 게 한국표준직업분류입니다. 그래서 1번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념,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주어진 직무에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 이것을 직능이라고 하고 직능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맞는 이야기.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직능을 근거로 제시되었고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게 직능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려한 게 직능 유형이다. 직능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추가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직능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한국 고용직업분류가 있어요. 뒤에 다룰 건데 한국 고용직업분류는 직능 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요거를 구분해서 차이점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와 관련되는 것은 직능 수준이 아니라 직능 유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네. 딱 내용을 봐도 이거는 직능 수준이라기보다는 하는 일의 성질, 활동의 유형, 활동 종류 이런 것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직능 유형에 관한 설명.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직능 유형을 우선 고려한 건 뭐라 그랬죠? 네, 한국 고용직업분류에서 직능 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직능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직업을 분류했다. 4번. 직무 유사성의 기준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과 함께 직무 수행자가 입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등이 있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국제표준직업분류에서 이것은 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해야 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 수행하거나 수행해야 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 이것은 직무라고 합니다. 수행해야 할 업무, 과업, 이것을 직무라고 하고 유사한 직무들이 모여있는 것, 유사한 직무의 집합을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은 occupation이고요. 직무는 여기서 job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분류의 대분류는 관전사서, 판농기장, 단군을 암기하세요. 이걸 먼저 암기합니다. 직업은 관전사서, 판농기장, 단군. 관전사서, 판농기장, 단군. 자, 대분류 1부터 관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 다음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관전사서, 그 다음에 판농기장,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판농기장,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장은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판농기장,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은 군인. 네, 이렇게 해서 직업 분류 관전사서, 판농기장, 단군. 네. 그래서 대분류 1부터 대분류 9까지가 있고 단순 노무 종사자까지 해서 대분류 9. 군인은 별도로 대분류 A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괄호가 쳐져 있죠. 괄호가 쳐져 있는 숫자는 해당 직업 분류에 필요한 직능 수준을 말합니다. 네. 필요한 직능 수준을 말한다. 그래서 관리자의 경우에는 제4 직능 수준 또는 제3 직능 수준,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도 제4 직능 수준 또는 제3 직능 수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3부터 8까지 사무종사자, 사서, 판농, 기장까지 여기까지는 제2 직능 수준이 필요하다.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 그리고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요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관전은 3, 4고 나머지 다 2다. 그리고 단순 노무는 1, 군인은 2 이상. 다시 관전은 3 또는 4, 나머지는 다 2인데 단순 노무 종사자는 1, 군인은 2 이상이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암기를 해버리시면 됩니다. 네. 직능 수준이란 말의 의미는 네, 수준, 레벨을 말하는 거죠. 높낮이.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관리자, 전문가는 직무 수행 능력의 수준이 높은 거고, 네, 상대적으로 단순 노무 종사자는 낮다. 그리고 군인은 2 이상. 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능 수준은 제1 직능, 제2 직능 수준, 제3, 제4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학력으로 먼저 구분을 하면 쉽습니다. 제1 직능 수준은 초등 교육 수준, 초등. 제2 직능 수준은 중등 학교 졸업 수준, 네, 중등 수준. 그다음 제3 직능 수준은 중등 후 1, 3년 정도 추가 교육. 그다음 제4 직능 수준은 석학사, 학사, 석사 수준. 네, 요렇게. 그래서 초딩, 초등, 중등, 그다음에 중등 플러스 1, 2, 3년, 학사, 석사. 요렇게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 직능 수준이라고 하면 단순 반복 작업 그리고 때로는 육체적인 힘을 요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과일 채소 뽑는 일, 단순 조립, 물건 나르는 것. 네, 요런 게 제1 직능 수준. 단순 반복 작업. 그래서 단순 노무 종사자가 제1 직능 수준이 요구됩니다. 다음 제2 직능 수준은 요 굵은 글씨 중심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세요.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확한 계산 능력이 요구됩니다.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제2 직능 수준. 그래서 운전, 경찰 이런 업무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중등 이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ISCD 수준 2, 3이라고 했는데 ISCD라는 것은 국제 표준 교육 분류입니다. 국제 표준 교육 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국제 표준 분류죠. 무엇에 관한? of Education. 그래서 교육에 관한 국제 표준 분류다. 그래서 국제 표준 교육 분류라고 부르는데 요 ISCD는 이제 수준 2, 3이 필요하다. 제3 직능 수준은 중등 교육 이후 1, 2, 3년의 추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SCD 수준은 5라는 거는 이제 특별히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3 직능 수준은 복잡한 과업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 지식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수리 계산이 능통해야 되고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원, 진단 치료를 지원하는 의료 직업, 스포츠 관련 직업 등이 제3 직능 수준에 해당됩니다. 제4 직능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 창의력이 특징이죠.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 교육, 진료, 학사, 석사 수준이 제4 직능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은 관전사서, 판농기장, 단군, 직업분류, 대분류, 관전사서, 판농기장, 단군 네,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직능 수준에 있어서는 네, 초등, 중등, 플러스 1, 2, 3년, 학사, 석사 이렇게 정리하시고 제1 직능 수준은 단순 반복, 제2 직능 수준은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정확한 계산 능력. 그래서 운전, 경찰. 제3 직능 수준은 복잡한 과업, 실제적 업무 관련된 전문 지식. 그리고 수리 계산. 네. 제4 직능 수준은 학사, 석사, 연구, 창의적.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또 같이 반복해 보겠습니다. 1번.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 직능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확한 계산 능력,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 정확한 계산 능력 뭐였죠?
제2 직능 수준이었습니다. 3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어떤 직능 수준인가? 중등교육 마치고 1에서 3년 플러스라 그랬죠. 초등, 중등, 플러스 1, 2, 3, 학사, 석사. 그러니까 플러스 1, 2, 3, 제3 직능 수준. 4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해당되는 직능 수준은 복잡한 과업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 지식. 이거 뭐였죠? 네, 수리 계산 뭐였죠? 제3 직능 수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에서 제4 또는 제3을 필요로 하는 것. 제4 또는 제3 직능 수준은 관전이었죠. 대분류 1, 2, 관전, 관리자, 그리고 전문가. 그러면 관리자, 정답 1번. 6번.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무능력 수준 중 제2 직능 수준이 요구되는 대분류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분류 1, 2, 관전은 뭐였죠? 관전은 제3 또는 4 직능 수준, 그리고 3부터 8까지는 제2 직능 수준. 대분류 9,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 군인은 대분류 A였죠.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 네. 그래서 제2 직능 수준이 요구되는 것은 관전 빼고 단순 노무 빼고, 그러면 4번이네요. 정답 4번. 7번. 대분류 항목과 직능 수준과의 관계, 올바르게 된 것.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전, 뭐였죠? 제4 또는 제3 직능 수준. 1번이 맞는 얘기네요. 사무종사자, 관전 사서잖아요. 사서. 제2 직능 수준이죠. 단순 노무 종사자 직능 수준 제1 직능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 그래서 정답은 1번. 8번. 표준직업분류와 직능 수준과의 관계. 관리자, 관전. 관전은 4 또는 3이었죠. 제4, 제3, 제4 혹은 제3. 네, 관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2였어요.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이었고 군인은 몇이었죠? 제2 직능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9번. 대분류와 직능 수준. 네, 계속 같은 문제죠. 틀린 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관리자는 제4 또는 제3, 관전은 제4 또는 제3, 나머지 군인이랑 단순 노무 빼고는 다 2라고 했죠. 네, 그래서 군인이랑 단순 노무 빼면 둘 다 제2 직능 수준. 그런데 군인은 몇 직능 수준이었나요? 네,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10번. 네, 또 틀린 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관리자는 제4 또는 제3이죠. 관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2예요. 그리고 단순 노무는 제1이죠. 나머지 다 2인데 여기는 제2. 근데 제3이라고 돼 있으니까 3번이 틀린 내용. 11번. 틀리게 연결된 것. 관리자는 제4 또는 제3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제4 또는 제3. 나머지는 다 제2 직능 수준인데 군인이랑 단순 노무 종사자가 달랐죠?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이 필요하고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3번이 틀리네요. 판매 종사자는 나머지니까 제2 직능 수준 맞습니다. 정답 3번. 12번. 제2 직능 수준이 요구되는 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관전이랑 단순 노무, 군인 이런 걸 찾으면 되겠네요. 관전 여기 딱 있네요. 관전은 뭐였죠? 제3 또는 제4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무, 서비스, 기능원 다 제2 직능 수준 나머지에 포함되니까 정답은 1번. 대분류 9에 해당하는 것. 자, 볼게요. 관전사서 4개 4번까지 됐고 판농기장, 단군, 단이네요. 9. 대분류 9는 단순 노무 종사자. 그래서 정답 2번.
관전사서, 판농기장, 단군. 이제 여러분들 다 암기 되셨죠? 네.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14번으로 갑니다. 다음 개념에 해당하는 대분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 때로는 육체적인 힘 뭐였죠? 네, 제1직능 수준, 초등교육, 단순 노무 종사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1직능 수준이니까요. 네, 정답 1번. 15번. 다음 개념에 해당하는 대분류. 간단한 수공구, 단순 일상적인 업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네, 제한된 창의 판단만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몇 시간 혹은 몇십 분의 직무 훈련으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네, 직능 수준이 낮다. 뭐였죠? 직능 수준 1에 해당되는 단순 노무 종사자. 정답 1번. 16번. 대분류 중 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5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네, 이건 선택지 정리해 하시면 됩니다. 대분류 관리자는 5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 관리자는 개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위나 직급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직위나 직급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 업무 성격에 따라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업무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 혹은 정책이나 활동을 기획하는 것, 지휘 및 조정하는 것. 이게 관리자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직위나 직급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3번.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네. 아까 얘기했죠. 관리자의 업무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 업무에 80% 이상을 할애를 해야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4번. 관리자는 반드시 상당한 하부 조직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하부 조직원의 업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 그래서 80% 이상이 되어야 관리자로 분류를 한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17번. 다음 중분류를 포괄하는 대분류에 해당하는 것. 중분류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과학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전문직, 전문가 뭐겠어요? 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겠네요. 정답은 3번. 18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5 판매 종사자에 속하는 직업은 판매 종사자, 간병인, 치료사 보조원, 주차 단속원, 행사 및 홍보 도우미. 행사 및 홍보 도우미가 판매 종사자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 4번. 19번입니다. WE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지 않는 직업은 기상예보관, 경찰관, 웹마스터, 운동경기 코치. 네, 경찰관은 전문가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어디로 분류가 되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경찰관 어디에 분류될까요? 관전사서, 판농기장, 단군. 네, 서비스 종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경찰관. 네, 경찰관은 서비스 종사자다. 네,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튼 서비스 종사자입니다. 소방관도 서비스 종사자에 속하고 그래서 경찰, 소방, 뭐 보안 관련 서비스직, 뭐 경호원, 경비원 다 서비스 종사자에 속합니다. 주차 단속원 이런 그 직업도 서비스 종사자에 포함이 된다. 20번으로 갑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특정 직종의 분류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정관리 및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관리자로 분류가 됩니다. 2번. 자영업주 및 고용주는 수행되는 일의 형태나 직무 내용에 따라 정의된 개념이다. 자, 자영업주, 고용주 이게 직무 내용에 따라 정의된 건가요? 아니죠. 네. 지위에 따라 정해진 게 자영업주, 고용주입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 분류가 된 거잖아요. 자영업주, 고용주. 네. 3번. 연구 및 개발 업무 종사자는 WE,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그 전문 분야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군인은 별도로 WA 군인으로 분류를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21번. 특정 직종의 분류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행정관리 및 입법적 기능 수행 업무 종사자의 경우, 현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직무 수행입니다. 네, 오타, 죄송합니다. 직무 수행을 감독 및 관리하는 직무에 평균 60% 이상 종사, 60% 이상이었나요? 우리 앞에 문제에서 봤죠. 80% 이상 종사하는 경우, 관리, 감독, 지휘 이런 직무에 80% 이상일 경우에만 관리자로 분류를 한다. 네, 그래서 1번이 틀린네요. 2, 3, 4번 같이 공부합니다. 감독 직종, 반장 등과 같이 주로 수행된 일의 전문 기술적인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자는 그 감독되는 근로자와 동일 직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공무원 직종, 관공서의 기관장은 직급과 상관없이 관리자 직군으로 분리한다. 기관장은 관리자 직군으로 구분. 연구 및 개발 업무 종사자는 WE, 전문가 관련 종사자에서 그 전문 분야에 따라 분류한다. 네, 앞에 문제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관리 업무가 80% 이상일 때 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대분류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직업 성립의 요건입니다. 직업 성립의 요건은 사회윤리 경계를 기억해 두세요. 직업은 사회윤리 경계에 있다. 네, 경계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별개의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성, 윤리성, 경제성, 계속성. 직업 성립의 요건. 직업은 사회윤리 경계에 있다. 지금 바로 내 머릿속에 저장 되셨죠?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윤리 경계에 있다. 첫 번째,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은 직업은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성, 사회적 기여. 오답지로 사회보장성이 빈번하게 출제되는데 네, 사회보장이 아니라 사회성이다. 사회적 기여를 전제로 한다. 다음 윤리는 윤리성이겠죠. 윤리성은 직업은 비윤리적 이윤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윤리적이어야 한다. 비윤리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윤리성. 그 다음에 사회윤리 경계. 경은 경제성입니다. 경제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해야 직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성. 무급자원봉사, 전업학생 등은 경제적인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이득, 그리고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과실, 자연 발생적 이득이나 우연한 경제적 과실은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윤리 경계잖아요. 마지막 계. 계는 계속성입니다. 사회윤리 경계. 계속성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 그래야 직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을 직업으로 봐야 한다.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그리고 주기는 없어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의지,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취업 이후에 하는 일이 아니라 취업 이후가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행할 의지,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지속성, 계속성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업 성립의 요건 끝. 사회윤리 경계에 있다. 다음,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은 속박된 상태에서의 재반 활동. 이것은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제성, 계속성 상관없이 속박된 상태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교도소 내에 수용자가 있어요. 수용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거는 직업으로 볼까요? 보지 않을까요? 네, 보지 않겠죠.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네, 예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수입 이런 것들, 사회보장,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 이런 걸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권 배당금, 주식 투자 수익 이런 거는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적금, 보험금, 또 토지, 금융자산 매각 수입 이런 것들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도 직업으로 보지 않고 수용자 활동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 불법적인 활동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발생적 수익 또는 우연한 이런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은 직업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업 분류의 일반 원칙.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질문지 작성 방법 공부할 때 폐쇄형 질문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포괄성과 배타성이 있다라고 공부했었어요. 근데 직업 분류의 일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성과 배타성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직업을 분류할 때 포괄성과 배타성이 지켜져야 제대로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포괄성의 의미. 직업 분류는 모든 직업 분류를 포괄해야 합니다. 직업 분류 안에 모든 직무를 이제 포괄하지 못한다면 이제 빠진 부분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분류는 포괄성 원칙을 지켜야 되고 배타성이라는 것은 중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동일, 유사한 직무는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네. 그래서 각 분류들 간에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배타성. 직업 분류는 포괄성, 배타성의 원칙. 다음,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이 있습니다. 포괄적 업무라는 것은 여러 직무가 결합되어 있을 때, 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 직무를 같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은 주체생을 기억해 주세요. 포괄적 주체생 또는 포괄적 주된 직능 생산. 다시 포괄적 주체생, 포괄적 주된 직능 생산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포괄적 주체생. 가장 먼저 주된 직무를 우선 고려하고 최상급 직능 수준을 우선 고려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산 업무를 우선 고려합니다. 자, 직업을 분류할 때 여러 직무가 결합되어 있는 업무일 경우에 여러 직무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순서에 따라서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된 직무를 제일 먼저 고려를 합니다. 여러 직무들 중에 주된 직무가 무엇인지 이거를 고려하고 직업을 분류한다. 그런데 그걸로 분류가 안 될 경우 직능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네, 그래서 직능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직업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걸로도 결정이 안 되면 분류가 안 되면 이제 여러 직무들 중에 생산 업무를 우선으로 해서 직업을 분류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생 혹은 주된 직능 생산, 포괄적 주체생, 포괄적 주된 직능 생산. 네, 지금 바로 암기를 해버리세요. 주체생, 포괄적 주된 직능 생산.
뭐 지금 암기 안 돼도 괜찮아요. 뒤에 문제 계속 풀 거니까. 네. 너무 안 된다고 이제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잘 듣고 계시면 네.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 직무가 결합됐을 경우에 직업분류 원칙을 갖고요. 마지막,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분류 원칙.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취수조 결정 원칙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하면 됩니다. 취수조 결정 원칙. 취수조 결정 원칙.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냐? 취업 시간 우선 원칙입니다. 취업 시간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입을 수입으로 우선하고, 그걸로도 안 되면 조사 시 최근 직업 원칙을 순서에 따라 적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이제 직업으로 분류가 되어야겠죠. 그게 취업 시간 우선. 그 다음 이걸로도 분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수입이 많은 거를 우선으로 해서 직업으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걸로도 결정이 어렵다라고 하면 직업 조사 기간, 그 조사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직업을 적용을 하는 것이 취수조 결정 원칙입니다. 취수조 결정 원칙, 취업 시간, 수입, 조사 시 최근 직업 우선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네, 직업 분류 관련된 원칙들 다 끝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직업 분류는 포괄성과 배타성을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고, 여러 직무가 결합된 경우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직업 분류를 할 때는 포괄적 주체생, 포괄적 주된 직능 생산 원칙에 따라 분류를 하고, 다수직업, 직업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수직업은 취수조 결정 원칙, 취업 시간, 수입, 조사 시 최근 직업. 네, 그래서 취수조 결정 원칙을 기억하세요. 포괄적 주체생, 취수조 결정 원칙. 네, 이렇게 하면은 끝납니다. 문제 풀면서 계속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1번. 직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 네, 계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자연 발생적 이득의 수치나 우연한 경제적 과실, 이거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경제성은 비윤리적 영리행위나 반사회적 활동을 통한 이윤추구 직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였죠? 사회윤리 경계 중에서 윤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직업 활동은 사회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의미 있는 활동, 즉 사회적 기여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요? 사회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2번.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일의 계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속성. 명확한 주기는 없어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취업한 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은 맞는데 취업한 후가 아니라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었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3번. 직업 성립의 일반 요건. 사회윤리 경계에 있다. 그래서 사회인데 사회 보장성 아니고 사회성이죠. 사회윤리 경계에 있다. 정답 4번. 4번. 직업분류의 일반 원칙, 괄호에 들어갈 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떤 경우에든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거 뭐에 대한 얘기죠?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묶여야 한다. 서로 중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죠. 마저 읽어볼게요.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 단위 수준에서 두 개나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된다면, 다시 하나의 직무가 두 개나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서로 직업 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서로 배타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5번. 직업분류 원칙에 대한 설명 틀린 것.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해야겠죠. 네. 배타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관련 분류 항목에 명시된 직무 내용을 비교 평가해서 관련 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항목에 분류한다. 네, 맞는 얘기죠. 네, 이거는 포괄적 업무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된 직능 생산, 주최생. 그래서 주된 직무를 우선으로 직업 분류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3번.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그러면 수준이 여러 개 수준이 다양한 그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엔 가장 높은 수준을 우선으로 해야겠죠. 네. 최상급 직무 능력 수준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4번.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 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하나요? 주최생 떠올려 보세요. 주최생.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공급이 아니라 생산 단계 우선으로. 6번.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 포괄적 주최생, 포괄적 주된 직능 생산. 그래서 주된 직능 생산, 주최생. 네, 정답 1번. 7번. 다음에 해당하는 직업 분류 원칙은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학 교수는 강의, 평가, 연구 등과 진료 처치, 환자 상담 등의 직무 내용을 파악하여 관련 항목이 많은 분야로 분류한다. 이거는 직무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을 때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의 내용이죠. 포괄적 주최생, 포괄적 주된 직능 생산. 네. 그런데 여기서 관련 항목이 많은 분야니까 주된 직무를 이제 우선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선택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된 직무 우선 원칙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 포괄적 주최생, 포괄적 주된 직능 생산. 주된 직능 생산. 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수입 우선 원칙은 취수조 원칙이었잖아요. 다수 직업 종사자의 직업을 분류할 때 취수조 원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 9번. 포괄적 업무 직업 분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주최생. 그래서 4번. 이것도 조사 시 최근 직업 원칙은 뭐예요? 취수조 결정 원칙이었죠. 취수조. 다수 직업 종사자. 직업이 많은 사람의 직업 분류를 할 때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10번.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최생이죠. 주최 생산 업무 우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11번.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주최생을 찾아야겠죠. 주최생,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네, 요게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1번. 12번.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에 해당하는 것. 주최생이니까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같은 문제였네요. 네. 13번. 표준 직업 분류에서 빵을 굽는 제빵원이 빵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면 판매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빵원으로 분류한다가 해당되는 직업 분류 원칙은, 자, 이거는 우선은 포괄적 업무에 관한 직업 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포괄적 직업 분류는 주최생이었죠. 주된 직무,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그 다음에 생산 업무 우선. 여기서는 빵을 만드는 거랑 판매하는 것 중에 만드는 거를 고려해서 분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업무를 우선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 업무 우선 원칙. 14번. 분류 원칙 중에서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다수직업. 취수조 결정 원칙이었습니다. 취수조. 그래서 취업 시간 우선, 수입 우선, 조사 시 최근 직업을 우선 순서대로 고려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야기. 15번. 낮에는 제조업체에서 금형공으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대요. 직업이 두 개네요. 다수직업 종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 다수직업 종사자는 취수조 결정 원칙, 취업시간 우선, 그 다음에 수입 우선, 그 다음이 조사 시 최근 직업을 고려합니다. 정답 1번. 16번. 한국 표준직업 분류에서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다수직업 종사자 관련된 이야기네요. 다수직업 종사자의 원칙, 직업 분류 원칙이 아닌 것은 다수직업 종사자는 취수조였어요. 취수조. 그러니까 취업 시간이 우선이죠. 분야별로 취업 시간을 고려해서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 우선 분류를 하고 거기서 안 되면 수입을 고려하는 거죠. 그 다음이 조사 당시에 가장 최근의 직업, 조사 시점 기준 최근 종사한 직업. 그래서 취수조. 그래서 정답은 1번. 17번. 한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다수직업 종사자는 일반적 원칙, 취수조 원칙, 취업 시간 많은 것, 그 다음 수입 많은 것, 그 다음 조사 시 최근의 직업. 그래서 3번이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18번.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취수조 원칙, BAC. 그래서 정답은 2번. 19번. 표준직업 분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포괄적인 업무, 주최생이었죠. 주최생. 직무 내용상 상관성이 많은 항목, 주된 직무를 우선으로 분류한다. 다수직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취수조 원칙, 취업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한 직업을 택한다. 포괄적 업무의 경우에는 주최생이었어요. 주최생.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항목에 따라 분류한다. 네, 주된 직무 다음이 최상급 직능 수준이었잖아요. 네, 그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4번. 재화의 생산 및 공급 과정에 상이한 단계에 연관된 업무인 경우 무엇을 우선으로 해요? 생산 업무 우선 원칙. 네, 주최생 중에 생산 업무. 그래서 생산 업무 우선 원칙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정이 아니라 생산. 정답은 4번. 20번. 직업 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포괄적 업무에 관한 직업 분류입니다.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관련 분류 항목에 명시된 직무 내용을 비교 평가해서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 주된 직무,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어때요? 최상급 직능 수준을 고려해야겠죠. 3번.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다수직업 종사자는 취수조 결정 원칙. 그래서 취업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다. 재화의 생산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면 생산 우선이라 그랬죠? 네. 공급 단계 우선이 아니고 생산 업무 우선.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야기. 21번. 직업의 성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나 주식 배당, 자연 발생적 이득, 직업으로 보지 않죠. 2번이 틀린 이야기.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1번이 맞는 얘기네요. 네, 2번 틀린 이야기. 3번. 가사활동, 자기 집 가사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속박된 상태에서의 재반 활동은
경제성, 계속성 상관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22번. 다음 중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이자, 주식 배당처럼 자연 발생적인 경제 수입,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적금, 보험금, 토지 금융자산 매각,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도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용자 활동, 속박된 상황에서의 재반 활동,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은 주식 투자, 시세 차익, 자연 발생적인 수익으로 봐서 직업으로 보지 않죠. 자기 집 가사 활동,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무복무가 아닌 부사관, 이건 직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정답은 4번. 24번. 직업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는 문제입니다.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일을 해서 수입이 있는 경우. 이거 직업의 성립 요건 중에 사회윤리 경계에 있다 해서 계에 해당하는 거죠. 계속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맞는 이야기. 직업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연금법,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 이거는 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 주식배당 마찬가지 자연발생적인 수입 이런 것들 직업에 해당되지 않고 예금, 예적금, 보험금, 토지, 금융자산 매각 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25번 직업에 속하는 활동 이자, 주식배당 이런 자연발생적 우연한 경제소득 직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무복무 중이 아닌 장교 의무복무가 아니니까 직업에 속하는 활동에 해당이 되겠죠. 2번이 직업에 속하는 활동. 3번 자기 집 가사 활동 경제성 없기 때문에 직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규 주간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습활동. 학생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학생은 직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 2번. 26번. 직업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이거 직업에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 거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직업에 해당이 되고 2번 배당금, 복권 배당금, 시세 차익, 주식 시세 차익 이런 거 자연 발생적 우연한 경제 소득 직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기 집 가사 활동 경제적 거래가 없잖아요. 직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사회보장, 민간보험 수입 이런 것도 직업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직업의 성립 요건 그리고 직업 분류의 원칙들 살펴봤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차근차근 같이 이제 시청을 하셨으면 내용이 대부분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국 고용직업 분류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용직업 분류 출제 비중이 낮은 부분이라서 짧게 정리해 볼게요. 한국 고용직업 분류는 캐코라고 하죠. 그래서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한국 고용 분류인데 직업에 관한 한국 고용 직업 분류다. 순수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고 활용하는 직업 분류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직무를 분류한 것이 한국 고용직업 분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한국 표준직업 분류와 비교를 했을 때 분류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한 것 기억이 나시나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한국 고용직업 분류는 직능 유형을 중심으로 분류를 했고 대분류를 말하는 겁니다. 직능 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분류를 했죠. 한국 표준직업 분류는 직능
수준을 우선으로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표준직업분류 떠올리시면 관전사서, 판농기장, 단군이었죠. 관전사서, 판농기장, 단군. 그래서 대분류 1, 2 관전은 직능 수준이 어떻게 됐어요? 직능 수준이 3 또는 4 직능 수준이 요구된다. 그리고 관전 사서 4부터 판농기장 단까지 단전까지 판농기장까지 대분류 8까지는 직능 수준 2가 요구된다. 그리고 9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이 필요하고 네, 군인은 별도 항목으로 A였죠.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요구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능 수준을 우선으로 고려해서 대분류를 만들었어요.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그런데 한국 고용직업분류는 이러한 직능 수준을 우선 고려한 게 아니라 직능 유형을 우선 고려해서 대분류와 중분류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래 여기 대분류를 보시면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 연구, 공학, 기술직 네, 이런 식으로 직능 유형을 그러니까 업무의 성질, 활동의 성질,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죠. 네, 이 차이가 있다. 요거는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분류에서 볼 수 있듯이 0부터 9까지 네, 10진법으로 분류를 했어요. 네, 그리고 군인은 없다. 표준직업 분류에서는 군인이 따로 별도의 분류가 있었죠. 그런데 고용직업 분류에는 군인이 따로 없다. 네, 이 정도만 보시고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분류 및 중분류 단위는 대분류, 중분류 단위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나요? 직능 유형을 우선 고려했다고 했죠. 그래서 대분류 0부터 대분류 9까지 있는데 무슨 직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네, 직능 유형을 우선으로 고려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능 수준이 소분류 단위에서 고려되었죠. 2번 기존 24개 중분류 중심 체계에서 10개의 실질적인 대분류 중심 체계로 전환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분류가 0부터 9까지 네, 10개의 대분류 중심 체계. 3번 대분류 중분류 단위의 직업명은 직업 묶음이라는 의미로서의 무슨 직으로 통일해서 사용하였다. 네, 아까 봤죠? 무슨 직 이렇게 명칭이 대분류 명칭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우선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직업 명칭을 사용했으며 의미 전달이라는 언어수단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가능한 한 간명한 직업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로 갑니다.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분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업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십진법을 준용하지 않았다. 십진법을 준용했죠. 그래서 대분류 0부터 대분류 9까지 썼잖아요. 2번 직능 수준을 분류의 우선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직능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한국 표준직업분류, 한국 고용직업분류는 직능 유형을 우선으로 고려했죠. 그래서 직능 유형을 우선 기준으로 하였다. 그래서 대분류 명칭을 보면 무슨 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직능 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직업분류의 기본 원칙인 포괄성, 배타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포괄성, 배타성 고려해서 분류했다. 4번 최소 고용 인원을 고려하여 모든 직무를 일괄적으로 직업 단위로 분류하였다.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우리 앞에서 문제 풀이할 때 표준직업분류 문제 풀이할 때 봤던 내용인데 최소 고용 인원을 고려한 것은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세 분류 단위에서 최소 고용 인원을 고려했다고 했죠. 네. 최소 고용 인원을 고려했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했죠? 네.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고용 인원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 분류 직업을 분류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 3번. 고용직업 분류의 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네. 뭐 무슨 직 이렇게 있는데 군인은 고용직업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표준직업 분류, 한국 고용직업 분류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계속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